안녕하세요. 오늘 행정철학 윤리 거의 마지막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어쩌면 우리 교재 전체에서 이 교재를 쓰신 저자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행정과 정의, 우리 정의라는 뜻은 justice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형평, 공평 이런 의미하고도 좀 연결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아마 들으실 때쯤이면 5월 마지막 주 강의이실 거고, 우리가 6월 둘째 주부터 기말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관련해서 기말고사에 관련한 종강에 관련된 얘기는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행정과 정의, 정의의 관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285쪽 맨 위에 줄. 정의는 기본적으로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무엇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것은 이제 지구가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질문이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현대에 활동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5쪽의 두 번째 문단. 자, 제 몫을 갖는 것. 자, 나의 값어치 만큼 갖는 것. 자, 이렇게 바로 정의에 대한 공평, 분배에 대한 일반적인 그 개념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내 몫을 갖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게 285쪽의 아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첫째, 동등한 몫을 각자에게 분배한다. 자, 같은 것을, 자, 같은 값어치를, 자, 개인에게 분배한다는 겁니다. 자, 만원, 천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286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둘째, 응분의 몫을 각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흔히 말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얘기로도 보통 많이 쓰이는데요. 그것은 이제 비례해서 사람들을 대우하고 비례해서 분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실적에 따라 각자 몫을 분배한다. 자,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자, 우리 행정학에서 그리고 경영학에서 가장 많이 그 분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이죠. 자, 네가 한 결과, 네가 100만 원을 벌었다, 네가 1000만 원을 벌었다. 자, 그렇게 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몫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실적주의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넷째,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몫을 분배한다. 자,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필요라는 것은 부족해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에게 분배한다는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다섯째, 계층에 따라, 계급에 따라서 각자의 몫을 분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계층은 반드시 수직적인 계층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국내인이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냐,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7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여섯째, 법적 권리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도 있고,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적 권리에 따라서 몫을 분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 분배, 형평, 공평에 대한 지금 이번 영상의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유형을 지금 얘기를 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287쪽에 이제 공리주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벤담과 밀이라는 엄청난 서양 철학자의 얘기인데, 287쪽의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에 영어 단어가 나오죠. 자, 효용의 원리를 제시한다. 자, 효용이란, 자, 편익, 이득이요. 자, 이점, 쾌락, 이익, 행복을 높이는 속성을 얘기하고, 또는 효용의 원리라는 것은, 자, 나쁜 것, 고통, 손해, 불행을 감소시키는 속성을 의미한다. 이른바 효용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벤담이라는 철학자는 288쪽이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벤담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자, 정의는
이 벤담이 생각하는 정의는 사회의 효용, 전체 효용이 최대화, 극대화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사회 효용의 극대화 논리를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단,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집중하고 연구를 하죠. 자, 그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쾌락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자,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좀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람직하다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쾌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 288쪽에 아래에서 한 7, 8번째 줄 보면은 아주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자,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아주 격언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질적인 쾌락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그 289쪽에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의 문단이요. 자, 정의의 기원은 원초적 감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그 어떤 인간의 감정이 도덕적인 것으로부터 기초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이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89쪽의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자기 방어, 동정심,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정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290쪽에 둘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둘째, 정의에 대한 주장은 모호하기 때문에 이미 자, 이 벤담이나 밀이라는 철학자도 정의에 대한 주장은 다양하고 모호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회적 효용 개념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 불의. 자, 정의가 아닌 불의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발생한다. 자, 그래서 사회가 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90쪽에 그리고 셋째, 그 마지막 문단입니다. 정의는 효용의 원리에 따라 인도되는 도덕이라고 봅니다. 자, 정의가 도덕이라고 보는 거고 그것은 효용의 원리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291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넷째, 정의와 효용의 원리는 평등의 관념을 공유한다. 자, 그래서 각자에게 그 대가를 돌려주는 것, 자, 착한 것을 착한 것으로 갚는 것, 자, 그리고 악한 것을 악한 것을 억제하는 것, 이런 것 같이 그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그 일종의 명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아주 좋은 주장이에요. 당시로서는 중세 유럽 서양 사회에서는 이런 주장 자체가 아주 독특한 주장인데 지금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이런 주장들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주장이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문제점 또는 그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의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쾌락의 질적 차이를 서열, 이거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근데 그 방법은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92쪽에 자, 두 번째 문단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지성을 갖춘 소수의 가치를 강조하려고 밀은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요건 참고로만 들으세요. 자, 토론의 중요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고 지금 이 내용에서 봤을 때 소수의 가치라는 것은 그래도 글자를 읽을 줄 알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극소수의 지식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개념을 가지고 그 시대를 생각하면 좀 이거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자, 당시에 이 벤담이나 밀이 살았던 이런 시대에는 글자를 읽을 줄만 알아도 최소한 중간 이상의 어떤 그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사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의무교육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했던 시절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그 좀 엘리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가 현재 기준으로 그때를 보면은 이거는 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자, 글을 쓰고 글을 읽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들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엘리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지성을 갖춘 극소수의 사람들이 토론을 벌이는 것, 정의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것이 자, 그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의에 관련 지금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뭐 다양한 기준,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이제 분배, 공평, 형평과 같은 그런 그 의미하고도 관련이 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